우리나라에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가다 보면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 두 섬, 울릉도와 독도를 만납니다. 울릉도의 한 초등학교. 육지의 아이들이 놀이공원으로 유적지로 소풍을 갈 때 이곳의 아이들은 바로 독도로 소풍을 갑니다. 맨 처음 갔을 땐 신기했고 아기 갱이 갈매기도 봤고 태극기요. 등대도 있었고 아름다웠어요. 재미있고 신비로운 섬. 많은 사람들에게 독도는 그저 대한민국의 동쪽에 위치한 울릉도 옆 작은 섬일 뿐이지만 울릉도의 아이들에겐 이 섬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담고 있는 곳이죠. 하지만 지금도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시마네현에 독도를 강제로 편입한 뒤 그날을 기념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가르치고 있죠. 과연 역사가 말해주는 독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독도가 어느 나라 땅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라고 대답하겠죠. 하지만 이런 질문 어떠세요?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입니까?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독도를 지키려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독도 지식도 그럴까요? 제작진은 인파가 많은 곳에서 독도에 관한 간단한 퀴즈를 진행해봤습니다.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은 모양인데요. 독도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하네요. 공부 좀 해야 되겠네요.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어요. 저부터 일단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땅이다 독도가 그럴 만한 이제 이유를 되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4번 문제가 좀 어려웠나 봅니다. 나머지 문제는 대체로 비슷하게 맞췄는데요. 평균 정답률이 70% 정도였습니다. 정답이 궁금하시죠? 먼저 독도는 천연기념물 336호가 맞고요.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소속이죠. 울릉도에선 맑은 날 독도를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최초로 독도에 대해 기록한 문서는 삼국사기입니다. 그리고 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을 편입해서 올해는 1500년이 되는 해가 맞죠. 자, 여러분은 몇 문제나 맞추셨나요? 5문제 다 맞추셨나요? 자, 그래서 저희는 연령대별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분석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인 20, 30대의 정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73% 정도인데요. 독도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봐도 될까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세대들이 독도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일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알아보려면 일단 독도에 가봐야겠죠? 제작진은 평화호를 타고 경비대원들과 함께 독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쪽 맨 끝에 위치한 섬, 독도. 때문에 대한민국의 아침은 독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도에 가려면 대개 울릉도를 거쳐서 가야 하는데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4km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오키섬과 독도의 거리는 157.5km. 더구나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눈으로 독도를 볼 수 있지만 오키섬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독도는 한국 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바위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도에는 등대와 독도 경비대 건물이 있고 서도에는 주민 숙소와 지하수가 솟아나오는 물골이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한 해풍을 견뎌낼 수 있는 6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요. 도깨비 쇠고비, 개까치 수염, 소리쟁이 등 그 이름도 재미있는 식물들입니다. 독도는 이동하는 새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철새를 볼 수도 있는데요. 특히 바다제비, 슴새, 긍이갈매기는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반도와는 다른 특별한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독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하죠. 동해라는 큰 바다의 한가운데 오로지 그 독도, 울릉도가 있는데 큰 육지의 생태계로부터 일단 분리가 돼 있죠. 고립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독특하고 고유의 그런 생물 종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 굉장히 풍부한 수산 자원의 그런 보고가 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배로 2시간 남짓. 현재 독도에는 김성도 씨와 김신열 씨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살 수가 없어 외지로 나가고 등대지기와 경비대만이 자부심으로 독도를 지킵니다. 독도에서 근무하면서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깨닫고 있다는데요. 일반인이었을 때는 뭐 독도 그냥 되게 막 조그맣고 그런 섬인 줄 알았는데 그냥 저 이번에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되게 막 독도의 중요성 같은 거 막 알게 되고 그런 정도. 독도의 곳곳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최종덕 씨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1965년 독도에 입도하여 조업을 하며 살다가 1981년 주소를 독도로 옮긴 최초의 독도 주민입니다.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독도에는 민간인이 안 산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언제부터 여기 사셨습니까? 한 19년 돼요. 그럼 1년에 얼마 동안 여기에 사십니까? 한 10개월은요, 살아요. 그가 입도하기 전에는 울릉도의 어민이나 해녀들이 미역이나 전복을 채취하고 고기잡이를 했던 곳. 하지만 최종덕 씨가 주소를 옮기면서부터 독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최종덕 씨와 함께 독도에 살던 딸 최경숙 씨. 18살부터 아버지와 독도에서 살았을 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50개 정도는 지금 전시용이거든요. 이거 물골 아버지가 이거 공사하셨거든요. 이거요. 저는 79년도부터요. 18살 때. 거의 겨울 방학 때 들어가갖고 나중부터 졸업하면서 계속 가 있었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한 9개월, 10개월을 계셨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5, 6개월, 한 봄 되면은 먼저 보내줘요, 울릉도로. 그때까지는 뭐 내주겠네 하고 살아야죠. 곧 결혼하셔야 되겠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독도하고 인연을 끊어야 되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전혀. 결혼해서 남편 데리고 아버님 옆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살고 싶어요. 네. 독도에 사는 유일한 부부 주민인 조중기 씨의 부인 27살 최경숙 씨가 오늘 오전 울릉도에서 건강한 여아를 낳았습니다. 최경숙 씨도 처음에는 낯설었던 섬 독도. 하지만 그곳에서 최초의 독도둥이 한별양이 태어났습니다. 평화스럽기만 합니다. 4살이지만 건강하고 이쁘게 잘 키워서 독도를 지키는데 거기에서 한별양에게는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인 만큼 독도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는데요. 일본의 도발에 대한 생각 또한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부모님도 한국 사람이고 제가 살았던 곳도 지금 대한민국인데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하기를 만약 일본 땅이 독도가 일본 땅이 되면 너 국적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고향이 독도인데. 최종독 씨와 최경숙 씨 그리고 조한별 양까지 이들 가족에게는 3대째 독도 사랑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독도 주민은 총 9명. 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말해주는 독도.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걸까요? 일본은 지금 다양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독도를 다케시마, 즉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국 언어로 쓰인 팸플릿을 제작하기도 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내세우면서 독도가 일본 땅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내용을 10개 국어로 번역해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독도 주변의 해양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지면서 독도 문제가 더 많이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で、その当時の、竹島については、人が活動したような状況はないわけですから、したがって、いわば、どこの領土ということでもない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が、要するに誰も住んでいない、そして、その島を当時の江戸時代の日本人は、その島の存在を知っており、そこで、海産物等が取れるというふうなことも認識しているということは言えると思います。 일본은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각종 지도와 문헌에 독도가 표시돼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색칠되지도 않은 상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독도를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생각했다는 증거겠죠. 심지어 일본 해군성이 1876년 발행한 조선 동해안도에서도 독도를 한국 소속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1870년 작성된 일본 외무성 보고서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가 된 사정을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근거는 명치유신 시기에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의 지령문입니다. 1876년 일본 내무성은 전국의 지적을 조사하고 지도를 만들기 위해 전국 각 지방현에 지적도를 그려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시마네 현은 독도를 넣어야 할지 빼야 할지 내무성의 지시를 요청했는데요.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라는 섬이 있사온데 이 섬도 시마네현 지도 지적에 포함시킬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 결정해 주길 아래옵니다. 내무성은 17세기 말 조선과 주고받은 문서와 기록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5개월간의 조사 결과 이 문제는 이미 1699년에 끝난 문제라고 판단했는데요. 결국 독도를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내무성은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1877년 3월 17일 당시 메이지 정부의 최대 권력기관이자 의사결정기관이었던 태정관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에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서를 내무성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이것이 바로 태정관 지령문의 내용입니다. 일본 총리 대신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고 조선 땅이라고 하는 결정을 이미 1877년 3월 20일자로 확정했다고 하는 데 아주 큰 뜻이 있는, 또 일본 총리 대신이 공문서로 최종 결정을 해서 일본 공무원들에게 문서로 지령을 했다는 사실에서 아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고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아주 귀중한 지령 문서이고 또 증거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 그렇다면 지금의 일본 사람들도 독도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요? 먼저 독도의 사진만을 보여주고 어디인지를 물어봤습니다. 島だけ見たら多分わからないと思います。韓国の島ですか？わかんない。竹島。竹島。ニュースでたまに。なんとか島がこれ今問題になってる、はい、あの島。はい。名前は？名前は？わかんないな。ここで竹島の位置を。 이번에는 독도의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4군데 중에서 맞춰보도록 했는데요. 島根に近いんだよ多分。多分。領土の問題っていうので竹島を知ってるぐらいなので、そのちょうど間の位置にあるっていうことで。D とこっちだここ D なんだろう朝鮮半島に近いから、正解は C です。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섬. 그곳에서 한 어민을 만나 독도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라는 사실보다 그저 생업이 걸린 문제인 듯 보였는데요. もう私のね、親父が竹島のね、この水際から500メーター以内のサザエとかアワビとかね、あるいはタコナマコとかね、いろいろなね、その海産物を取る、もうとにかく宝の島ですよ。あれはね、朝鮮にね、不法占拠されるってことは本当にもう残念ですよ。 독도가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 반해 오키섬 사람들에게는 독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거리 곳곳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竹島問題研究会では、それぞれの分野に関わる、人たちを集めて研究を進めてきました。歴史的な観点、それから国際法上の観点、この2つの観点に関わるさまざまな資料等を使って検討をする。合わせて一般の方々に、その竹島問題、あるいは竹島というものはどういうもの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啓発する、機会をいろいろ企画して行ってきたと。 오키섬. 이곳은 바로 17세기 말 안용복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1693년 울릉도에서 작업을 하다가 오키섬으로 잡혀간 안영복. 그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주장합니다.
이때부터 두 나라 사이에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다툼이 시작되는데요. 일본 에도 막부에서는 1696년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접근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2년여의 조사와 논쟁 끝에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하게 되죠. 결국 1698년에 일본은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도해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2005년 5월 이곳 오키섬에서 발견된 원록구 병자년 조선 주차관 일권 지각서. 당시 안영복이 취조받은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요, 우리나라가 독도가 존재하는 자체를 몰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영복이가 거기에 가가지고 오키섬에 가가지고는 지금의 독도의 송도와 죽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죠. 지도를 가지고 와서 지금의 울릉도, 지금의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영복 사건 이후 조선 정부는 울릉도뿐 아니라 독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고 이것은 문헌에 반영되었습니다. 그것이 동국 문헌 비고인데요.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인데 우산은 바로 외인들이 말하는 송도이다 라는 내용이 실려있죠. 그리고 이 내용은 만기 유람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또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합니다. 1618년 도토리번 주민이 울릉도 도해 면허를 받아 독점적으로 어업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영복 사건이 있을 때 일본 도쿠가와 막부는 도토리번에 울릉도와 독도가 언제부터 속하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도토리번은 울릉도와 독도는 도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죠. 더욱 분명한 것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하는 17세기보다 훨씬 앞선 문서에 우리가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삼국사기에서 이사부가 복속시킨 우산국에 독도가 포함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산국을 신라에 편입시킨 512년, 올해는 바로 1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454년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를 볼까요?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해 정동 해중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우산도와 독도가 별개의 섬이고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으면 보이는 유일한 섬이 독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우산도는 곧 독도인 거죠. 실제로 울릉도에서는 날씨가 맑으면 눈으로도 독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공간에서 보인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울릉도 주민들은 일상생활 공간 속에서 독도를 보고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일본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고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 역사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는 무엇일까요? 시마네현 오키섬에 살았던 어민 나카이 요자부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고 어업을 독점할 수 있도록 섬을 임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죠. 하지만 일본의 해군성과 외무성은 러일 전쟁에 독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영토 편입 청원서로 바꾸도록 합니다. 그리고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켜버리죠. 일본은 이것을 두고 독도 영유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앞선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이미 칙령에서 독도를 울릉군 관할구역으로 규정했습니다.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석도는 독도를 의미합니다. 종래 독도를 우산도라고 호칭하다가 석도라고 바꾼 이후에는 1883년부터 남해안 주로 이 인구가 많은 전라도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울릉도에 이주했는데
그분들은 독도가 돌로 된 바위섬이라고 하는 뜻으로 돌섬을 지방 사투리로 독섬이라고 불렀어요. 이 독섬을 한자로 뜻으로 표기할 때는 석도라고 썼고 발음으로 표기할 때는 홀로 독자 독도라고 표기를 하는 관행이 남아 있었어요. 전라도 사투리로 돌섬이 독섬, 그리고 석도가 된다는 것. 그래서 석도는 곧 독도라는 근거를 찾아보기 위해 검은도를 가봤습니다. 검은도에 구전되고 있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것은 검은도에 전해지고 있는 술비아란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울릉도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울릉도를 가고자 할 적에 온 가족을 띄워놓고 할아버지나 아버님들이 가시잖아요. 갔다가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과연 우리 고향을 돌아오실 거냐, 못 오시고 바다에서 이렇게 그거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저거에서 이제 울고 간다 울릉도에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1800년대 후반 혹은 그 이전부터 검은도 사람들이 울릉도를 오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1962년의 신문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검은도에 살았던 김윤삼 노인이 20살에 울릉도를 방문했다는 내용인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손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로 무릎에 쳐놓고 그렇게 잠재고 따돌고 람수로 뭐 울고 간다 울릉도야 뭐 앓고 간다 뭐 아린여 그차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랬는데 거기는 가면 그 큰만 미역이 이렇게 지 미역이 많이 있어서 미역해서 말려갖고 와서 팔기도 하고 그랬다. 검은도 사람들은 해류와 계절풍을 이용해 여수 남면연도, 경남 욕지도를 돌아 경상도에 진입한 뒤 바람 등의 항해 조건을 살피고 나서 울릉도에 갔다는군요. 충분히 검은도 사람들이 울릉도 독도를 가는데 그러한 해류를 충분히 활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검은도 사람들이 항해술과 조선술이 특히 뛰어난 그러한 어민들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은도 사람들이 울릉도 내지는 독도까지 항해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울릉도에만 갔던 것이 아니라 뗏목을 타고 돌섬, 즉 독도까지도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게 말 것도 없고 막 기 올라가지고 이렇게 있고 흙갈매기하고 흰갈매기 뭐 나르고 사람 나는 흔적도 없고, 또 뭐 있어야 하면 거기에는 우리 일본 말로 어떠시라 해요. 그것은 그냥 그 노인들이 너 이리 와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많고 또 하니까 그냥 여기 갔다 다 도망갔건데 그걸 잡았다래요. 이 내용은 이규원 검찰사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래 일본 선박의 왕래가 대중 없이 잦아 섬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 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컨대 부디 관청으로 하여금 처리하여 주시길 아뢰옵니다. 울릉도의 근래에 와서 일본 사람들이 무상으로 왕래하면서 자신들이 편리를 도모하는 배단이 있다고 한다. 이번엔 네가 가게 된 것은 특별히 골라 임명한 것이니 각별히 검찰할 것이다. 예, 전하. 1882년 고종은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하고 섬을 살피게 합니다. 일행 80여 명과 함께 울릉도에 간 이규원은 일본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지금 너희들을 보니 일본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언제 이 섬에 들어왔으며 무슨 일을 하며 막을 치고 살고 있느냐? 일본 제국 사람으로서 2년 전 처음으로 벌목 공역을 시작하여 금년 4월에 다시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너의 나라 외무성에 금지하는 명령을 보내었는데 어찌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는 인부 12명과 함께 배를 만들고 있던 김내원을 만나게 됩니다. 너는 누구이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흥양 출신의 김내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인부들과 함께 막을 치고 배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전하, 소인 이규원 울릉도를 검찰하고 돌아왔습니다. 고종은 검찰로 돌아온 이규원에게 보고서를 받게 되고 일본 외무성에 일본인의 울릉도 입도 금지 조치를 요구합니다. 외무성은 울릉도는 조선 영토라고 결론 낸 뒤 일본인을 울릉도에서 모두 철수시킵니다. 일본이 울릉도를 조선 영토라고 결론 지은 것과 함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이규원이 만난 흥양 출신의 김내원이라는 사람인데요. 당시 흥양은 지금의 고흥, 보성으로부터 거문도까지를 이르는 지역이었습니다. 흥양, 즉 거문도에 사는 김내원이라는 사람이 울릉도를 왕래하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실존했던 사람인지 찾아보기 위해 제작진이 탐문한 결과 면사무소의 호적부에서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연대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검찰 일지에 쓰여 있던 사람과 동일 인물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는 거문도 사람들이 울릉도에 왕래했다는 것을 구전이나 또는 뱃노래 아니면 그 후대에 쓰여진 신문 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지만 이 자료는 그 사실을 문서 기록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 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내용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및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내용이 정당한 근거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1947년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기돼 있었지만 최종안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빠졌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거문도, 제주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빌미삼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섬들도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해석이 어렵겠죠. 또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는 러스크 서한인데요. 당시 한국 정부는 독도를 포함시켜달라고 미 국무성에 요구하지만 러스크 서한으로 거절 통보를 받게 됩니다. 예, 라스크 서한이라는 것은 그 1951년 8월에 한국 정부에게 비밀리에 보내진 미국 쪽의 공식 문서이고요. 그 라스크 서한 안에서는 독도는 사실상 일본 영토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분석해 보면 그렇지 않고요. 그 연합국하고 미국의 합의가 없는 문서였습니다. 물론 일본은 그것을 필살기처럼 이 라스크 서한으로 인해서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되었다. 그렇게 현재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가 없는 문서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일본 영역도를 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영토로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제1교포 독도 연구가 이양수 씨가 정보 공개 소송 끝에 찾아낸 문서인데요. 지난 1951년 6월에 공포된 총리부령 24호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소유한 일본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정해놓은 이 법령에서 일본 땅에 속하지 않는 섬으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일본 점령했었던 지역에 있었던 시민지, 거기에 있었던 재산의 처분 문제이지 영토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만 그쪽은 주장해와요. 멀리 떨어진 섬이라든지 북방 영토 서론이 차지하고 있는 오키나와라든지 아마미라든지 다 있어요. 그 안에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때는 못 보낸다. 그런 뜻으로서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특히 이 법령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전에 공포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큽니다. 조약 이전까지는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인정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이죠. 진실은 증거로 얘기하고 역사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중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내용을 내세우며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죠.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 편입한 날 2월 22일,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일본.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하는 걸까요? 2월 22일, 오늘은 바로 일본이 정한 다케시마의 날,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에 지정된 이후 매년 기념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이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더욱 노골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시마네현에서는 7회째를 맞는 올해도 역시 다케시마 문제 대책 부서까지 마련해놓고 차근차근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広く竹島問題について関心を持っ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が主目的でございまして、2月22日を中心としまして県内外の方に竹島問題についてさまざまな形で、その広報を行う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それから一般の県民の方にですね広くこの問題を、知っ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で講演会といったようなものも合わせてやっ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2012년 1월 16일 일본의 한 신문에 의하면 시마네현 사람들이 독도 문제에 관련된 관심은 71%, 독도 문제의 배경과 경위를 알고 있는가라는 설문에 63.4%로 독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島根県民に対して竹島問題に関心があるかということを、年次的に調査した結果なんですが、全国的に調査をすれば、このような高い数字になるかどうかはわからないですけれども、島根県であるがゆえになおさら高い形になった。最近のところでは 70%を超える関心度になっている。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내용을 교과서에 실어 국민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죠. 특히 올해는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앞두고 있어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ただやっぱり当然それは島根県の立場だけの教材であって、それが韓国側ではどう見てるかっていうことが入ってないわけですよ。でやはりこれからはやっぱり相手の主張も含めてね、自分たちの主張も並べて、それについてどう考えるかっていうことをやっぱり生徒に考えさせなければいけないと僕は思います。逆にその自分たちの立場だけを押し付けて、それを押し込むような教育っていうのはもう今の時代ではちょっと厳しいんじゃないかなと。 그래서 우리도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일본의 교육에 맞서 초, 중, 고등학생용 독도 부교재를 만들었고요. 독도 부교재에 나눠줬어요. 꺼내보세요. 전국 62개 초, 중, 고등학교를 독도 지킴이 거점 학교로 선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독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독도 지킴이 거점학교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전국에 있는 학생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상설 동아리반으로 조직이 되어서 전국에 있는 독도 관련 박물관도 견학하고 강사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팜플렛 만들어서 전시회도 했고요. UCC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도 하고요. 이제 이런 즐겁고 재미있는 활동들을 주로 중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주제지만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뤄냈습니다. 정규 교과 내의 수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다 보니 더욱 흥미를 갖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수업을 마치면서는 일본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써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쓴 내용을 보니 이제는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인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거의 독도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는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처음 받아보니까 독도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독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지도 같은 거는 처음 본 거였는데 보니까 우리나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땅이라는 게 더 확실해진 것 같아요. 또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서울을 비롯하여 천안, 광주 등지에서는 독도 교육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면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독도 교육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는데요. 학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성공적으로 진행됐고요. 특히 실제 독도의 모습을 담아낸 사진이나 모형 등을 통해 독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섬인지도 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교과서에서 단 몇 줄로만 소개되었던 독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였고요. 또 아울러서 그 관련 문헌이나 지도들을 통해서 왜 독도가 명백하게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은 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현재 독도 주민인 김성도 씨 부부가 살고 있는 주민숙소는 어민 대피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층으로 세 단장했고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도 감시하기 위한 무인 환경 방사선 자동 감시기를 설치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12년) 바로 이사부 장군이 독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복속시킨 해입니다. 1500년 전 이미 독도 역사의 한 페이지가 시작된 것인데요. 일본 아닌 그 어떤 누구라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1500년 역사를 품은 땅, 독도의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과거 안영복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일본이 아무리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할 우리의 섬 독도. 독도는 대한민국 동쪽 끝에 있는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침을 여는 섬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